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평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어린이 등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430여 명을 격리하고 오미크론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축소되고 식당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만 허용되는 등 방역수칙이 대폭 강화됩니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늘면서 경찰이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애플리케이션까지 개발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글로벌 AI 컨퍼런스가 광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한평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 13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전남에서 오미크론 변이 누적 감염자는 어린이 등 16명이 확인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들과 접촉한 430여 명을 격리하며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한평에서 지난 8일부터 코로나19로 확진된 주민은 모두 24명. 서울 가족 모임을 거쳐 한평의 어린이집과 보건소로 퍼진 것으로 어린이 7명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된 데 이어 13명에게서도 같은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진된 사람하고 접촉해서 감염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남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모두 16건. 전라남도는 나머지 확진자 8명 역시 감염원이 같은 만큼 오미크론 변이는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접촉자 격리가 시급한 상황. 간접 접촉자까지 포함해 한평 지역 격리 대상자가 430명을 넘어선 이유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하루 한 차례씩 진단검사하는 등 방역당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노출되신 분들이 434명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이제 추가로 감염 사례가 없도록. 전남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68명이 확진되는 등 대부분 시군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이미 확인된 한평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 20%가량을 표본 검사하며 변이 바이러스 차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대폭 강화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명까지로 축소하며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했습니다. 행사 집회의 경우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최대 299명까지 허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광주가 30명, 전남은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은 아주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야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심한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눈도 펑펑 내리겠습니다. 기온부터 보시죠. 광주의 아침 기온은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은데요. 한낮 기온은 2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고요. 아침보다도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심한 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눈도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대기와 바다와의 온도차, 즉 해기차로 인해 형성된 눈구름대가 강하게 밀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최고 15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전남 남부 지역에서는 1에서 5cm의 비교적 약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특보 상황 보시면 많은 눈이 예보된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 예비특보 발표됐고요. 특보는 오전 중 발효되겠고 특히 낮 시간대에 강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 발효 중인 상태고요. 최고 시속 70km에 달하는 칼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40, 50대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생계형 범죄자까지 양산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이 조금이라도 미심쩍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달라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고 체계를 강화한 지난 5월 이후 경찰의 출동 횟수가 광주에서만 하루 평균 30건이 넘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배가량이 늘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활동으로 인해 36건, 약 30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올 들어 붙잡은 보이스피싱 관련 피의자만 600여 명. 이들 가운데 60%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수거책 노릇을 하거나 이들을 끌어들인 모집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 했는데 돈을 이렇게 수당을 많이 주네? 거기에 이제 현혹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 젊은이들이 또 태반이고 해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최근 들어서는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깔게 해 피해자가 은행 등에 거는 전화까지 가로채 사기 행각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걸 막기 위해 시티즌 코난이라는 탐지 앱까지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냥 보이스피싱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깔아가지고 한 번씩 실행해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홍보를 좀 더 하려고 그러거든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7,000건이었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4년 만인 지난해 3만 1,000여 건으로 90% 가까이 늘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1,400억 원대에서 7천억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가짜 영농 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영욱 전 광주FC 단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 씨가 사들인 농지가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볼 수 없고 기 씨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기 씨는 지난 2016년 아들인 축구선수 기성용의 명의로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의 농지 약 7,000제곱미터를 사들이면서 허위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일부 토지의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감사원 실질감사에서 구례군과 고흥군, 광양시, 강진군 등 전남 4개 시군이 부적절한 업체와 계약을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고흥군은 집트랙 설치 과정에서 허위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회사를 선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시설을 설치하도록 허가를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광역시 역시 위조된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고흥군에는 공무원 2명을 징계하고 1명에게 주의를 내릴 것을 요구했고 광양시에도 해당 업체에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여수산단 2일 산업 폭발 사고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 대책 논의로 그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할 때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대린산업 폭발 사고. 참혹했던 이 사건 이후 산단 사고를 막기 위한 지역 차원의 대비 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됐지만 허울뿐인 법안이 됐습니다.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까지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단 4차례만 소집됐고 그마저도 사고 원인 조사 등에는 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거리 조례를 물론 구성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권한 자체는 이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산단에서 사고가 날 경우 경찰과 소방당국, 고용노동부나 환경부가 원인조사부터 처벌까지 주관하고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감시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방정부는 어떠한 조치와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종합보고서로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또 지방정부, 이 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합동조사단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동계는 또 정부나 지자체가 산단시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63건으로 모두 13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시설이 미비하거나 관리가 미흡해 일어난 사고가 전체의 40%가 넘습니다. 기업은 이제 이윤이 목적이니까 설비를 갈고 점검을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제대로 안전하게 점검을 하고 해가지고 돌리라고 법은 되어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사고가 계속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법을 필요하다. 노동단체는 정의당 등과 함께 내년쯤 관련 법안의 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AI 컨퍼런스가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강연과 함께 AI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산업 융합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재난을 감시하고 산림과 농작물 등을 관리하는 드론입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드론같이 보이지만 AI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드론입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등을 AI 기술 가공 기업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또 다른 AI 기술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나 도심이나 댐 균열에 대해서 AI 학습을 할 수 있게 데이터와 속성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AI 기업, 6만 개의 치아 교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과 의사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치료 방법을 제공합니다. 치료의 성공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환자의 권익 보호가 훨씬 더 보장이 되는 보장형 치료가 제공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처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가 주관하는 아이콘 행사에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상의 AI, 빛나는 이곳에서를 주제로 지금까지의 AI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바이어 상담회와 AI 기술 체험 행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행사장 현장 참여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공간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그런 석학들이 앞으로 미래 기술에 대한 그런 비전을 알려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11개 AI 기업과 추가 업무 협약을 맺는 등 AI 혁신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전국 시도당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공천에서 청년 경쟁 선거구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선거 기획단은 최근 2차례 회의를 열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광역의원 선거구에 청년 경쟁 선거구 4곳을 새롭게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지정해온 여성 경쟁 선거구 4곳도 유지하기로 했고 모든 기초의원 선거구에는 여성 또는 청년을 1명 이상 필수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옛 국민의당 출신 호남 지역 전 국회의원들이 속속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해남 완도 진도를 지역구로 뒀던 윤영일 전 의원은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직속 선거기구인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영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주선, 김동철, 김경진, 송기석 전 의원을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에 임명했고 다음 주 선대위 발대식을 열 예정입니다. 대법원 3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형 전 한평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농지 곳곳에서 무허가 흙쌓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지 조성을 위한 흙쌓기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두면서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모호한 규정 탓만 하며 지자체는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신안군의 한 농경지가 2m 남짓의 높이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농지를 조성한다며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쌓아둔 겁니다.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서라면 2m 이하의 흙 쌓기는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토가 이뤄진 부지에서는 암석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개중에는 폐 아스콘조차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경지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폐 아스콘 등을 함부로 매립했다가 적발되면 건설 폐기물법 위반입니다. 폐 아스콘 그런 건 빼놔야죠 당연히. 폐 콘크리트나 이런 거 당연히 빼는 거고 잡석이 조금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농지 소유주는 뒤늦게 흙 속에 포함된 폐 콘크리트 등을 골라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분쟁과 논란은 또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 한 공터, 일부 부지가 주변보다 높게 솟아 있습니다. 규정상 흙 쌓기 등 개발 행위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부지 역시 예외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서는 자갈과 돌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또 그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선 일부 분재를 키우면서 농지 조성 목적과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지 생산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토질이 좀 자갈로 다 돼 있고요. 농지법에도 보면 자갈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재방기를 받아야 된다고 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와 지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주변 농지를 오염시키는 폐기물이 아닌 이상 흙뿐 아니라 자갈과 돌을 쌓아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동백나무는 물 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 빠짐이 좋은 흙으로 성토를 하게 됐습니다. 직접 투경이 아니더라도, 직접 투경이다 직접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직접해서 이용한다면 저희들은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의견은 다릅니다. 흙을 쌓은 뒤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면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비닐하우스 자체가 농림 어업용으로 이제 쓰인다고 해도 이 비닐하우스라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성토를 했다면은 그거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 변경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농지 개발 행위와 관련된 애매한 법 규정과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농지 성토 분쟁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소수 엘리트 위주로 운영해온 전남 지역 초등학교 운동부가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전면 전환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에서의 신체 활동이 줄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무기력과 체력 저하, 비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의 초등학교 운동부는 축구와 야구 등 113개 팀, 9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전남의 초등학생들은 운동부가 있는 학교로 진학하지 않는 경우 전문적인 운동을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전남의 초등학교 운동부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전환됩니다. 특정 학교 소속이 아닌 지역 기반의 스포츠 클럽으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방과 후에 운동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운동하는 학생의 저변을 확대하고 학업과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다양한 진로 진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의 학생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교내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등 학생 중심의 활동을 늘리고 학생 선수가 대회 출전 훈련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학력 보장 프로그램은 강화됩니다. 특히 스포츠클럽 활동 예산을 학교 기본 운영비로 지급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운동을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일궈내고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체육회가 오는 2023년까지 초등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을 공동 추진하는 가운데 각급 학교에서는 아침과 점심, 쉬는 시간을 활용한 매일 체육활동과 안전교육 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과 통계청이 연금 데이터 활용과 공동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연금 통계 작성을 위한 데이터의 제공과 공동 연구, 관련 업무 컨설팅과 분석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전문기관인 통계청과 사회보장기관인 사학연금의 협력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연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 친환경 수도 전남의 비전 실현 등 주요 정책과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남도 블루카본 프로젝트 추진체계 구축과 전남 장기요양원 지원센터 설치, 투자기업 사후관리 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으뜸 전남 조성 등이 제안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화순군 화순읍 서태 1, 2 주민들이 15만 원, 일심 3, 2 주민들이 10만 원, 연양 1, 2 주민들이 20만 원, 만연 1, 2 주민들이 20만 원, 능주면 관영리 박인석 이장과 주민들이 30만 원, 영암군 덕진면 용산 1, 2 마을 주민들이 8만 7천 원, 덕진 1, 2 마을 주민들이 16만 원, 덕진 1, 2 마을 주민들이 24만 5천 원, 장선 1, 2 마을 주민들이 11만 원, 우남 1, 2 마을 주민들이 6만 5천 원, 영보 1, 2 마을 주민들이 6만 3천 원, 금강 1, 2 마을 주민들이 8만 4천 원, 백계 1, 2 마을 주민들이 11만 원, 백계 3, 2 마을 주민들이 8만 원, 금강 3, 2 마을 주민들이 8만 7천 원, 노송 3, 2 마을 주민들이 13만 5천 원, 장성 서삼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32만 원, 장성군 북이면 신월 3, 2 주민들이 10만 원, 담양군 담양읍 3다 1, 2 박상군 이장과 주민들이 25만 원, 만성 1, 2 23년 이장과 주민들이 21만 3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오셔야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심한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흰 눈도 펑펑 내리겠습니다. 기온부터 살펴볼까요? 광주의 아침 기온은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한낮 기온 특히 2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아침보다도 낮 동안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눈은 얼마나 내릴까요? 현재 서해상에서 바다와 대기와의 온도차, 즉 해기차로 인해 형성된 눈구름대가 강하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15cm에 달하는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일 전망이고요. 전남 남부를 중심으로는 1에서 5cm로 비교적 더 약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특보 상황 보시면 많은 눈이 예보된 광주와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특보는 오늘 오전 중에 발효되겠고요. 특히 낮 사이 강한 눈발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시속 70km에 달하는 칼바람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3도 안팎에 머물러 있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보다도 더 낮겠습니다. 2도에서 3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목포도 종일 3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구례와 곡성의 한낮 기온 1도 안팎으로 춥겠습니다. 풍랑주의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광주의 기온 영하 6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